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 상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40대 분들의 상반기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86년생 분들, 이제 40세가 되시는 네. 범띠 분들의 2025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겠습니다. 병인생 이제 분들이죠. 네. 40살 이제 되는 거. 뭐 음력, 양력, 만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네. 병인생, 내가 병인생이냐, 음력으로 40이냐, 이제 요것만 아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범인생 이분들을 을사년 한 해 접어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어떤 일단은 시작은 조금 괜찮다. 근데 나는 일적으로가 먼저가 바쁘게 움직이는 걸음이 이게 먼저 보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이라고 치자면 어떤 입찰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와요. 오더가 됐던 뭐 계약이 됐던 어떤 내가 새로이 뭐 어떤 해외 수출하는 건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무역 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적인 게 참 잘 돌아간다,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방향이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는데 이분들은 참 어떤 게 애로가 있냐면 항상 외롭다, 고독하다, 우울하다 이런 게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것보다 어떤 내 삶이 주변에 인간들이 있어도 외롭고 없으면 없어서 외롭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근데 2025년도 상반기에는 이 병인생분들은 내 일적으로 집중을 해라. 일단 이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 다른 부분에는 외롭고 고독한 게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이 얘기고 또 어떤 우울함, 어떤 외롭다 이런 부분도 어제 오늘 일 아니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해라.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인이면 직장으로 계시는 분, 내 일에 집중을 해서 그걸로 성과를 얻고 자존감이 좀 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게 생기가 더 오르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좀 약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일에 집중을 해라. 왜? 일이 바쁠 거니까 입찰, 계약, 오더 따는 거, 또 이 해외 무역 쪽으로 계시는 분들, 뭐 사업으로든 직장으로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은 좀 좋다. 그래서 내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고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나한테 좀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약간 심사숙고하듯이 가셔야 돼. 올해 뭔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올해는 그 운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운은 들었기는 했어. 을사년이. 그랬기는 했어도 약간 시기상조가 있으니 올해는 그 운이 없다. 왜 개개인의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병인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추진력이 있어요. 밀어붙이는. 근데 그 추진력이 있어도 시작은 했대 끝마무리를 못 질 수 있는 아차 잘못하면 을사년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신다 생각하시고 또 직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 변동수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자리 구간이 명간이다 생각하셔서 있는 자리를 조금 지켜서 가는 게 내가 오히려 안정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웬만하면 이직하지 말라라는 건데 자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도 어떤 분들한테는 운기가 다 돼서 이사 가야 될 분들이 또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 자리에 한 해만 조금 더 버텨서 있든지 아니면 을사년 하반기에 움직이는 게 어떨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범띠 분들은 이렇게 위장 같은 기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 건강적인 게 조금 괜찮고 체력이 조금 이제는 조금 약간 9자에서 0자가 되면서 나 이제 40 되면서 체력이 좀 부딪힌다, 받친다, 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내가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을사년 상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병인생분들 흐름세가 나쁘게 흐름세가 올라가지는 않아. 흘러가는 건 아니야. 시작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일적으로가 가장 좀 잘 풀리는. 일적으로는 좀 바쁠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집중을 더 해야 돼. 가정적인 부분보다 이 4월달 이제 3, 4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음력 생일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양력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3월달, 4월달 그러면 얼추 상반기가 껴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흘러가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3, 4월 달까지만 잘 흘러가면 그래서 심사숙고하라는 거야. 천천히 가라. 오히려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 그래서 심사숙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병인생분들 화이팅 하셔서 을사년 시작이 천천히 가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면 되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도 이제 2월달도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네. 3월달도 시작되거든요. 네네. 상반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85년생 소띠분들의 2025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시작이 난 좋다고 봐. 시작도 이게 을사년하고 나하고 또 합이 드는 해운년이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우리 소띠분들 말씀드렸는데 41살 이제 되는 거죠. 을축생이면 이분들 전반적으로 을사년이 나쁘지는 않을 거야. 나쁘지는 않고 가되 단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분들 중에 보통 50대 60대 나이들도 아닌데 집안의 어떤 가정사라고 치자면 내 부모 자에서 있는 가정자에서 좀 약간 풍파가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점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조상이 도와주는 어떤 을축생들이야. 이분들은 조상이 도와준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도 그러면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상이라면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키워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조상이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에 나한테 덕이 있어.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41살 이분들이. 근데 올해 을사년에는 이 을축생 분들이 내가 조상에서 돕는 시기가 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초년운이 크게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제 중반에서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거잖아. 그러면 중반기에서부터 내가 내 먹거리가 늘어나거나 내가 하는 어떤 자산이 늘어나듯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정적인 부분도 안정세가 취할 수 있고 내 부모자에서도 내가 형제자에서도 시끄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만큼은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안정세가 취할 수 있는 을사년이 될 거다. 그런 상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분들은 이제 혹시나 부모 형제자에서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거리를 둬라. 뭐 천륜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둬라. 왜냐면 내가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양쪽 다 서로가 힘들어지는 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을축생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자에서 그럴 수도 있어. 이 을축생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어떤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 내가 일어나야 오히려 다 두루두루 오히려 더 길게 더 보살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을축생 분들은 사람이 심성이라는 게 좀 착한 편이에요. 굉장히 성실하시기도 하고 성실하고 심성도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장점으로 많이 발휘시켜 놓으면 을사년에는 성실하게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성과가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적인 어떤 부분도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단단하게 흘러갈 수 있고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직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갑진년에. 그래서 을사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진이 있는 직업을 가지셨다면 승진도 내가 안정을 취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을축생 분들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슬슬 잘 흘러갈 거니까. 그리고 또 좀 약간 이런 게 있어. 은근히 겁이 많아서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 오지도 않았는 거 10년치를 미리 걱정하지는 말아라. 걱정한다고 해서 뭐 미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 리스트대로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길게 2, 3년까지만 내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지금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신다면 가까운 곳 가셔서 점사를 한번 보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 조금 더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직하는 게 맞을 건지 그거를 한번 잘 이렇게 점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 사람과 맞는 직업도 추천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지. 예를 들어 사주에 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이 있는 사람은 강한 직업을 가져주는 게 좋아. 꼭 칼이라고 해서 경찰, 의사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강한 직업을 가져줘도 괜찮고,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점사 보시러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 피를 봐도 괜찮은 직업이었어. 근데 그분이 간호사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무과에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수술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나을까가 고민이었어, 이분이. 근데 피를 봐도 괜찮은 사주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원무과에 앉아서 판때 고르고 접수만 받고 그냥 계산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자기가 내가 지금 이게 맞나? 갈등을 더 할 수가 있거든. 오히려 현역으로 몸으로 뛰어가지고 그냥 직접 부딪혀서 하는 게 오히려 자기가 보람도 느낄 것이고 더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솔직히 부캐 세대잖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의 어떤 규천도 많이 따졌을 시기였기도 했고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될 어떤 시대였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라는 만약에 치자면 좀 안정된 직업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공무원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지금은 부캐 세대이기 때문에 크게 직업을 논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 사주에 좀 잘 맞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는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수험생 있는 아이들도 문과를 가는 게 나을지 이과를 가는 게 나을지 어떤 그런 진로적인 것도 많이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얘는 자기가 양수겹장 다 있는데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지 이제 좀 갈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곤 하죠. 을축생 분들만 하나 이제 꺾어졌지. 이제 뭐 부록의 나이 확실하게 접어들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하시는 일 승승장구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네. 2025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84년생 네. GT분들의 2025년 상반기는 좀 어떨까요? 갑자생이지. 이제 갑자상 되는 거고 이제 42살 되는 거죠. 만 이런 거 뭐 다 따지지 말고 그냥 갑자생 GT 42살 이렇게 보면 되고 삼재 톡톡히 겪었어. 힘드셨고 이분들 이렇게 점사 보러 오잖아. 그러면 선생님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간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경제적인 것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인간, 사랑관계,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한 부부간의 부분 때문에 또 아니면 내 부모 형제자에서 부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직장이면 직장의 동료지간 때문에 사람들 입설 구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빌려줬다 뭐 못 받았다
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손실을 크게 봤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금전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 인간이야. 돈에만 딱 이렇게 본질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삼재를 톡톡히 겪었다 이랬는데 2025년도는 을사년 상반기 때부터는 완연히 다 끝났어. 다 끝났기 때문에 삼재도 끝났고 뭐 내 가정적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의 점사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 내 근심이라고 치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 조금 한시름은 날 수 있고 좀 숨을 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운기에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에서 둘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에서 둘이 되면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짝을 만나서 이제 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면 자녀가 생기는 어떤 운기에서 둘이 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 자식이 태어나면 먹을 복 일복은 갖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을사년의 쥐가 합의가 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금전적으로나 인간적인 부분이거나 잘 흘러갈 수 있다. 일단은 신상이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근데 또 가정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생활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비를 주긴 줘도 월급에서 주긴 줘도 생활비가 적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 키우느라고 조금 일을 지금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일을 못하고 있어서 남성분이 주는 것만, 남편이 주는 것만 살아가다 보니 좀 퍽퍽함이 오는 거지. 내가 일을 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는 그나마 일을 해서 같이 벌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여유가 됐다면 조금이라도 갚아 나갈 건 있어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 좀 쪼들리고 또 내 자존감도 자꾸 내려가고 마음의 우울함이 좀 있었고 이랬어. 근데 이제는 좀 안정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뭐 남편이 그렇다고 갑자기 뭐가 주던 월급을 뭐 생활비를 갑자기 더 많이 주냐 뭐 이렇게 본다기 보다는 그래도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자녀를 돌봤다면 이제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금전에 여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움직임이 있다. 2025년도 을사년 상반기에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만큼 또 마음의 안정도 되고 금전적인 어떤 여력이라고 치자면 그게 조금 풀린다. 그리고 올해 뭐 대출건이나 어떤 빚이 개념이 있었다면 그것도 일부분에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접어들어서 조금 한시름을 놓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경사스러운 일, 자녀가 늘어난다든지 하나에서 둘이 된다고 했으니까 늘어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 옮기는 들어오니까 내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시고 몸에 힘이 붙이지 않게 체력 관리나 잘하시면 될 것 같아. 이 갑자생분들은 이분들 딱 봤을 때 그냥 좀 상반기 중에서도 좀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2월달도 나쁘진 않아요. 음력으로 2월달이면 양력으로 3월달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나한테는 그 운기가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쥐하고 이제 또 음력으로 2월달이면 이제 토끼 달이거든요. 그 달에도 나하고는 합의가 들어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딪힐 수도 있는데 합은 들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체력 관리 잘해라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렇게 잘 흘러갈 수 있어. 2월달부터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달이지 3월달부터는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어. 가정적인 어떤 부분도 안정세가 일어가고 짝이 없었다면 짝을 만날 수 있는 결혼의 운기라고 치자면 그 운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자생분들 42살 이분들을 을사년 괜찮습니다. 을사년에 갑자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2025년 상반기 운세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한 분 한 분이면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와.
제가 그건 한 나이만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83년생 네. 돼지띠분들의 네. 2025년 네. 상반기는 좀 어떨까요? 83년생 이제 개해생이죠. 맞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갑진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 용과 돼지는 상충이고 부딪혀야 되고 마찰, 충돌, 이혼을 했었어도 작년에 많이 이혼을 했고 네. 또 어떤 금전에 대한 부분에 손실이 있었어도 작년에 많이 있었고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도 뭐 사고라든지 다치는 개념, 수술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작년에 많이 그랬어. 근데 올해 을사년에는 부딪히는 또 해운년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상반기 조금씩 지나가면서 중반기엔 또 잠깐 괜찮았다가 하반기 때 조금 또 약간 삐그덕거릴 수는 있거든. 근데 이 얘기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83년생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몸이 축축 처지고 내가 약간 조금 힘든 기운은 있었다. 뭔가의 잔액이라면은 그 잔액이 꼭 남은 듯하게 좀 몸수가 안 따라주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직장에 있어. 근데 이분들이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으셨다면 을사년부터는 내가 몸은 힘들어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만 잘해서 계속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안 움직이면 녹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움직여서 그 녹 쓴 거를 벗겨낸다 생각하셔서 조금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이사운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 없다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올 내년까지는 이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 해만 조금 2025년도 2026년도까지는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2027년도에 움직이는 건 어떨까 싶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야. 이미 이직을 하셨거나 또 이미 새로운 데 어떤 계약이 부분이든 새로운 자리 들어가신 분은 그 자리를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뭔가가 안 맞아서 또 움직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분은 더 있으라고 하고 싶고 어떤 분한테는 움직여라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분들 굉장히 뭐라 그러지? 따뜻한 성향이야. 사람 자체가 착하고 좀 따뜻한 성향이고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혼한 분들이 더 대체적으로 많아. 돼지라는 자체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띠가.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출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고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그런 다산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만 있는데 둘째도 낳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놓는 것도 나한테 괜찮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꼭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잘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뭔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10가지 100가지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대바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10가지 100가지가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사람의 상황과 나이가 똑같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지? 근데 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이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 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차이는 있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개해생분들이 을사년 시작은 나쁘지는 않다. 상반기는 나쁘지는 않다. 물론 추스려야 될 것도 있고 정리정돈해야 될 거는 반드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안 받쳐주는 운기 시작 스타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분들이 상제잖아요. 그치. 25년도에 상반기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오히려 상반기보다 나는 이제 하반기 돼서 이분들이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돼지띠면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는 악삼재로 이게 될 수 있고 같은 돼지라도 돼지띠라도 어떤 분한테는 무해무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조심해서 신중히 뭔가 을사년을 시작하면 2026년도 병원년 말의 해운년에는 오히려 그때를 더 조심해야 돼. 그때는 내가 44살이 되면서 사사고통 동서남북이 좀 막히는 형국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2025년도가
들어오는 삼재의 시작이긴 하나 이때 뭔가 안정을 취해서 이 병원 연애를 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도 흔들리고 먹는 삼재 때도 흔들리고 나가는 삼재까지 같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사의 기운은 없다. 이 얘기가 이사를 웬만하면 안 하고 직장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분은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매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조금 요번에는 좀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겨서 신중히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홍수맥이나 뭐 삼재 풀이를 안 하신 분들이 만약에 돼지띠 분들이 계신다면 개해생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가까운 곳 가셔서 삼재를 조금 푸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지가 겪을 일이 있다면 그 10가지가 내가 그래도 2-3가지 빼놓고 그러면 7-8가지는 내가 해결이 돼서 넘어갈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2-3가지 정도는 사람이 이 개해생분들은 좀 자기가 안정되게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개해생분들 83년생 화이팅 하시고 지금 내 인생에 조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 가까운 곳 가서 점수 한번 보셔서 좀 안정되게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5년도 벌써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니까. 이제 상반기가 진행 중인데 82년생 44살 되시는 개띠분들의 을사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임술생 분들이죠. 네. 이제 44살 되시는 거고 이분들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보셔야 돼. 중반기, 하반기는 또 따로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일단 괜찮아요. 어떤 성과물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임술생 분들이 욕심이 엄청 많아. 욕심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 직감, 예감, 촉 이런 것들도 빠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이 돼서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눈치껏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또 임기응변도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분들이 상반기까지 좋다라는 거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투자, 뭐 매매 이런 부분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원래 임술생 분들이 초년운보다 노후의 어떤 부분이 운세가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죽었는데 노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노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참 탄탄하고 노후가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개띠들이 임술생 분들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뭐 주식이거나 뭔가 투자를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성과물도 좋을 것이고 또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새로이 집을 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있다가 전세로 가신다든지 꼭 매매라 그래서 꼭 사고 파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그렇게 바뀌는 운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촉으로 뭔가가 흐름 자체는 괜찮구나 좋구나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촉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임술생 분들이 개띠 분들이 관운이 참 세요. 그래서 좋게 좀 내가 운세가 따라줘서 좋게 작용이 될 때는 일적으로 좀 잘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좀 안 좋게 작용이 될 때는 내가 구설, 어떤 관제 이런 부분으로 좀 골치를 썩을 수 있고 근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이 참 중요할 시기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한 본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면서도 내가 이 일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치자면 내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라면 고민. 그래서 나는 장사는 맞을까? 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지금 내가 제대로 맞아서 잘 돌아가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던데, 지금 뭐 다시 내가 책가방 메고 학교 다녀서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한우물 파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대가 뭐 본업 갖고 있고 또 다른 부업처럼 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내 본업 자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는 이제 내 나이와 어떤 상황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술생분들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괜찮게 흘러간다. 그리고 가정에 원래 그리고 이 단점이라고 치자면 임술생분들이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장단점, 직업적으로 잘 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구설과 간제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트러블이 좀 많고, 처음부터 잘 맞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잖아. 좋아하니까 결혼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많아. 자녀를 낳고부터 계속 삐그덕 거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고 어떤 운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려면 가까운 곳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임술생 분들이 똑같은 44살이라 그래서 임술생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10이면 8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암한사성이라고 가정이 편안해야 바깥일도 편안한 거니까 내 가정을 일단은 좀 평안시 잘 돌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는 좀 성과물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반기 중에서도 좀 선생님께서 이달만큼은 조금 이분들이 좀 지켜보면 좋다 하는 달은 언제쯤일까요? 지켜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달을 얘기해 줄게, 차라리. 네. 음력으로 3월달이면 양력으로는 4월달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상반기라고 이제 본다면 3월달, 음력으로 3월달이고 양력으로는 4월달은 약간의 부딪힘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 달에 접어들면은 양력으로 4월달은 좀 약간 내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좀 언행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잘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술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내가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면 되니까 하는 일 잘 풀려져서 나가시면 그래도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급하게만 마음 먹지 않는다면 천천히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5년도 상반기 진행 중인데요. 지금 2025년 81년생 닭띠 분들의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유생분들 말 그대로 앞자리에 신이 있잖아. 신기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인생사가 내 가정사에서부터 풍파나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네. 그래서 여성분은 남성분과의 어떤 배우자가 됐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풍파가 있고, 또 남성분은 내 배우자한테 좀 풍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이분들은 점을 보러 이렇게 오면 이별의 아픔이 많아. 내 가정사의 이별의 아픔, 부부의 이별의 아픔, 자녀로 인한 이별의 아픔, 꼭 죽고 살고를 떠나서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별의 아픔을 참 많이 겪었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이렇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야, 신유생분들이. 근데 인정은 많아. 인정은 많고, 이 사람한테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온유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 신유생분들이 상반기까지는 내가 흐름이 괜찮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영상에 이제 닭띠분들 이렇게 영상마다 이렇게 올리고 또 신유생분들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닭띠분들 괜찮아요. 2025년도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야. 나의 환경과 삶이 진짜 뒤움박처럼 완전 확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어떤 변화라기보다 안정을 취할 수 있어. 그리고 이별의 그동안에 살면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이태 2, 3년 동안 이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참 많던데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었어도 2025년도부터는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른 인연법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귀인자, 이 분들은 귀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귀인이 없는 건 아닌데 새로운 인연자가 또 2025년도에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신유생 이분들은 내가 배우자하고 이별을 했다면 또 다른 누군가하고 이혼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아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귀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또 만남이 된다면 그분들하고는 어떤 인연법을 좀 내가 길게 바라봐도 의지를 한다 치자면 그 의지를 해도 된다. 근데 너무 이 신유생분들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집착을 많이 한다고. 네. 내 사람이라고 치자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근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람을 벽을 치고 뭐 믿지 마라 이건 아닌데 너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진짜 너무 이게 올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부부도 기본의 선이라는 건 있다. 존중에 대한 부분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의 선은 지켜서 너무 올인하지 말으라는 얘기니까 신유생분들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연 만나게 되신다면 지금 홀로 계시는 분들 이별을 해서 홀로 계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상반기에 기대를 해봐도 지금 상반기는 뭐야 꽃이 피는 때잖아. 맞아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꽃샘추위 때문에 좀 춥지만 새싹이 지금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새싹 돋을 때 나의 인연도 돋기 시작해.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3월 말쯤 되면 양력으로 3월 말쯤 되면 꽃도 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꽃 필 시기에 내가 입도 내 웃음도 활짝 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생분들은 좀 화이팅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자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스타일이 많거든. 현실적으로 잘 부딪혀서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그걸 잘 유지해서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간다면 괜찮아. 이분들은 내 마음의 우울함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 감정의 기복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아. 돈 욕심 뭐니 해도 머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돈 욕심이 참 많거든. 일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상반기에는 내 일적인 부분과 어떤 금전적인 부분 일이 안정되게 가야 뭐 돈도 안정적이게 들어오는 거거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굳이 치자면 마음을 급하게만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신유생분들 며칠 전에 점 보러 오신 분 있는데 이제 부부간에 이별을 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아이 때문에 이제 소송의 문제가 이제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 근데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안 돼서 이제 작년에 갑진년에 2024년도에 그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시간에 지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뭐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요. 꼭 그분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오신 그 정보로 오신 그분뿐만 아니라 신유생 분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 부부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아니더라도 다른 법적인 부분에 소송에 대한 부분 어떤 관제에 대한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을사년에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는 보여. 왜 나의 그래도 운때가 들어섰으니까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과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2025년 81년생 닭띠분들의 운세를 촬영을 했었는데 이때 좀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인기가 있었죠. 닭띠분들이 이상하게 나하고 뭐 사대가 맞는지 닭띠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뭐.
좀 40대 닭띠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고민들은 뭐였을까요? 대체적으로 가정사였어. 아, 그래요? 부부간의 문제. 나머지는 솔직히 큰 문제라고 보일 수 없는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옮기는 거, 자녀 때문에, 애 때문에, 양육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 뭐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거, 뭐 이런,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고민이 될 수 있지. 개개인마다 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어떤 그런 부분보다 부부 간에 어떤 부분에서 이별에 대한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 근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신유생 분들뿐만 아니라 닭띠 분들이야. 그러니까 닭띠 분들이 이렇게 가정사가 부부간에 풍파가 많아. 그래서 그게 참 애로면 애로예요. 그게 애환이면 애환이고, 그게 단점이면 단점이고. 근데 이게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거든. 특히 신유생 분들도 때로는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귀 얇아서 이렇게 오지랖도 있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신유생들이 이렇게 맞춰줘도 줘. 왜냐면 간이 우슬고 다 빼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내 사람이라고 치자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진짜 첫 단추 잘못 껴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만나서 내 발등을 내가 찍은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닭띠 분들이, 이 신유생 분들도 그렇고 가정사에 대한 부부간의 풍파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뭐 저런 부분, 사람마다 인생사 세옹지만데 뭐 1년 365일이 다 편안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어떠한 근심할 수 있는 거, 걱정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되면 된다. 근데 을사년은 그럴 거니까 신유생분들 뭐 죽으란 법은 없어. 화이팅 하셔서 다시 희망 갖고, 그래도 을사년 괜찮으니까 희망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5년 상반기 운세 한 분 한 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일단은 뭐 개개인의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신생 분들이 을사년에 이럴 것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신생 분들이 참 머리 좋아. 관운도 갖고 태어났고, 사업운도 있고, 생활력 강하고, 일 욕심 많고, 인간 욕심 많고, 돈 욕심 많고, 음기운번 좋고, 아이디어 좋고, 재주도 갖고 태어났고, 장점이 참 많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경신생 분들이.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한방주의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욕심들이 많아. 너무 지나친 욕심. 네. 이런 것들이 많다. 근데 이거는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개개인 사주를 보고 다 말씀드린 건 아니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좀 계셨으면 좋겠어.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다 내 현실에서 조금 자만하듯이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좀 아니하라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유불급이다.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말고,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릇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올해는 요만큼만 편안하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상반기까지 이 경신생분들이 을사년 운세 나쁘진 않아요. 올 내년 뭐 이렇게 영상 또 이게 중반기 뭐 하반기 영상 또 올리겠지만, 상반기부터 시작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들 여성분들은 잔병치레가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꼭 무슨 수술을 해서라기보다 좀 이렇게 잦은 병치레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은 경신생분들은 남자의 복이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아. 남자 복이 있지 않고, 이게 일적인 부분으로는 좀 기회가 많이 좀 펼쳐져 있고, 그 기회를 포착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남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직에 있거나
뭐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거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따로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점사를 한번 보시고 내가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 건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을사년 일단은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문서의 변화 변동 이사도 마찬가지고 내 어떤 하고자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탈바꿈해야 되고 전환해야 되는 이런 기운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또 뭔가 움직이고 싶다. 뭐 이사를 갈까?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할까? 뭔가를 해볼까?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서둘리지만 마르셔라 라는 거 시작은 나쁘진 않지만 서두르지는 마르셔라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 천천히만 간다면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는 잘 흘러가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 목표한 바대로 그래도 기운이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 경신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신의 기운이 강해. 네.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 풍파가 좀 많이 있는 편이야. 내 가정사에 부모 형제자에서부터 가정의 풍파가 있고 또 내가 이루는 가정에서 좀 풍파가 있고 또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일적인 걸로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해서 쭉 뻗어서 커리우먼처럼 정말 이렇게 잘 우뚝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중에 사람이 양수겹장을 못하는 거야. 일로는 성공했고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있는데 진짜 내 편, 내 짝 이 아직까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은 바람기가 많아. 근데 그 바람기가 가정이 있다면 나쁘게 작용이 되는 거겠지 당연히. 근데 가정이 없고 뭐 이혼했거나 아니면 홀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인기가 될 수 있고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관심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바라봐셔야 돼. 가정이 있다면 그 끼가 바람 쪽으로 다른 상대 쪽으로 이렇게 몰아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분들 중에 유흥 쪽으로 네. 좀 이렇게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거나 유흥이라 해서 꼭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에 직업에 귀천도 없고 그렇죠. 어떤 유흥 쪽으로 뭔가 계시는 분들한테는 을사년이 그래도 좋을 거야. 장사를 내가 직접 펼쳐서 유흥을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을사년이 그래도 내가 귀인자는 찾아는 오고 금전적인 부분이 또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분들 중에 꼭 어떤 직업적인 걸 떠나서 이 경신생 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돈 복이 많아. 금전복이 많고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도 강하고 그런데 그 돈복은 많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들어온 만큼 내 거가 돼서 지켜지고 저축이 되고 축적이 돼야 되는데 후 하고 바람 불면 낙엽처럼 후루룩 날아가듯이 돈도 나가야 돼 많이. 그러니까 뭔가 축적이라는 게 버는 만큼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월급쟁이처럼 한 달 한 달 벌어서 월급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더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더 없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받다는 건 그런 분들이 점사를 보러 많이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큰 욕심을 내서 또 아니면 내 가정 때문에 부모 형제자 때문에 뭔가 돈이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걸 못 받는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부분은 버는 만큼 지켜져 가는 것도 재정관리라고 말하긴 좀 그래. 뭐 안 써야지 그러면 돈도 모여지는 건데 뭐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써서 뭔가 나갔다라기보다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의도치 못하는 부분에 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속상하다. 참 한편으로는 큰 욕심은 있지만 또 때로는 이분들은 평범하게 사는 걸 또 추구해. 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가 안정되게 살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을사년에는 그래도 나를 내가 어떤 계획한 바가 있거나 목표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윤활유 분듯하게 좀 잘 흘러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 경신생 분들은. 이분들이 사실상 작년에도 삼재였잖아요. 그렇지. 상반기에도 이 잔해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여파가 남아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을사년을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분들 난 괜찮다고 봐. 46 이분들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따질 것 같으면 원숭이하고 토끼는 원진상충이야. 그럼 음력으로 2월달은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이 영등달은 토끼달이라 경신생들한테 부딪혀야 되거든. 이별을 하거나 돈이 나가든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상반기가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볼 것 같으면 개개인의 사주마다 또 다 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경신생분들이 을사년에 잘 흘러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고 조금만 더 용기 갖고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욕심을 부려서 하나하나 채워가면 그게 진짜 산덩어리처럼 크게 될 거니까. 이 경신생분들은 10번을 넘어져도, 그 무슨 노래 가사처럼 10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나는 건 있어. 그 기운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경신생분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항상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강해. 생활력도 강한 것도 있고 뭐든지 좀 강한 게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신생분들은 10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나는 기운은 있어. 근데 그거를 암암리에 바람 속에 세월 속에 공기 속에 뭔가 느끼고 있는 건지 자꾸 더 큰 욕심을 이땐가 저땐가 하고 더 큰 욕심을 내는데, 언제 때가 찾아오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경신생 46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같은 경신생 46살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또 돌아오는 때라는 게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때를 조금 더 기다려서 한번, 그 동안에는 열심히 개미처럼 이제 앞만 보고, 또 원래 생활력이 강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좀 가다 보면 나한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이 얘기야. 네, 우리 경신인분들 화이팅 하시고 10번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나. 그러니까 을사년 그래도 상반기 괜찮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나요? 네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5년도 네. 79년생 양띠분들의 상반기 운세를 여쭤보려고 네. 하거든요. 상반기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시작은 좋다. 이 삼재잖아. 삼재기도 삼재고. 근데 삼재이기도 하지만 문서에 운이 강하게도 들어왔고. 근데 이게 맞부딪혀서 어떤 기운이 더 세냐에 따라서 이제 도가 되냐 뭐가 되냐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게 나눠질 건데, 그래도 상반기 스타트는 괜찮게 흘러간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의 기운이 엄청 강해. 그러면 이사도 계획이 없어도 이사를 하고 싶어지거나, 내가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고 싶어지거나, 또 뭐 승진이 될 수 있고 진급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이 방향 자체가 하는 일이 아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다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미생분들이 잘 흘러갈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분들은 상반기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치자면, 내 몸수가 축축 처지는 느낌? 잔병치레처럼 내가 뭐 딱히 뭐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 어떤 몸수가 처지고 무겁고 진짜 솜에 물이 잔뜩 먹은 것처럼 진짜 무겁고 이 뭔가의 밸런스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강관리를 조금 컨트롤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가 나 자신을 개인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설과 이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컨트롤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심사숙고하듯이 조심하고 신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이별자가 들어와.
그리고 구설. 구설이라는 거는 같이 내가 함께 투게더 했던 뭐 동료나 친구나 어떤 뭐 연인이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찢어짐, 그것도 헤어짐인데 이별인데 그 이별 끝에 뭐가 제가 어쩌네 저쩌네 해서 그게 내 귀로 들려오면 그게 곧 구설이야. 나쁜 말도 내 귀까지 안 들려오면 구설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 안 좋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잘 흘러간 거구나. 나쁜 기운이 한마디로 잘 지나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 귀로 들렸다라는 것 자체가 구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 같은 부분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 기미생분들이 겉정보다 속정이 깊어. 겉정은 사실 막 이렇게 막 이런 정은 없어. 근데 속정이 있어요. 깊이 있는 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람을 알면 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오지랖히면 안 돼. 그러니까 깊이 있는 정은 있어서 누가 안 됐어서 이렇게 참견을 조금 해주고 말 한마디 몇 마디 했다가 오지랖까지도 아닌데 오지랖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참 속상하잖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 나 딴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구설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 나의 의견이라고 치자면 나의 생각 이런 부분을 꺼냈는데 그게 나하고 부딪힘이 돼서 구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기미생들이야. 고집도 강하고 주관이 뚜렷해. 근데 어떤 분은 헛똑똑 뭐가 헛똑똑이냐? 고집도 있고 주관도 있는데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뭔가 선택을 쉽게 잘 못하고 또 인간은 누구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갈등이 하는 건데 뭔가를 한 가지를 결정을 더 못하게 되는 이게 삼재 때문에 그런가? 라고 스스로들이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흔들림은 있을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솔직히 그렇다. 삼재라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이 다 안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박나는 운세라 그래서 뭐 갑자기 뭐가 내 환경이 바뀌어서 누가 나한테 건물 갖다 줄 거 아니고 그러니 이 문서의 운은 강하고 내가 삼재라는 놈은 나한테 앞장은 서 있어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내 의지라는 건 있으니까 이 의지를 인내가 강한 게 기미생들이야.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많아. 이 기미생분들이. 그래서 혼자 소갈이 하는 거는 있어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인간 때문에 지금 고력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내 인내와 끈기를 인간한테도 좀 발휘를 해라. 그래서 좀 나 혼자 속으로 계속 끌탕하지 말고 좀 인간적으로 좀 나도 내 자신한테 좀 발휘해야 될 시기다 보면 되고 우리가 좋다 그러면 뭐 문서적인 것 금전적인 것만 좋은 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또 내가 진짜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 거 아니고 다 인간과 인간끼리 상호작용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미리 마음을 먹어야 될 건 있어. 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벽을 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거 자체가 컨트롤이야. 뭐 꼭 내가 이렇게만 먹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컨트롤은 아니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삼재 때는 좀 더 철학적으로 변해. 기미생분들이 좀 내가 잘 살고 있나? 또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어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는 삶에 대한 약간의 부분에 좀 감성적으로 좀 빠져지게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올해 뭐 삼재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9가지 삼재인 거니까 2027년도까지 삼재니까 마음의 컨트롤만 잘 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인간과 이별은 나는 시절 인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우리 그 노래 제목처럼 시절 인연. 어느 시점이 됐으니까 헤어지는 거구나.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차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 가정을 좀 잘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많아. 이 기미생분들은 큰 모험심이 있지는 않아요. 안정된 걸 추구하려고 그러고 평범한 걸 추구하려고 그러거든.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안정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들이기 때문에 기미생들은 지금처럼 잘 해오셨으니 그렇게만 가신다면 상반기 또 나하고 합이 드는 달도
또 2월 영등달이 또 나하고 합의도 드니 잘 넘어가실 거라고 믿고, 초반에 시작은 그래도 스타트가 나쁘진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생기만 조금 찾으면 나머지 이별과 뭐 구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되고,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시면 을사년 스타트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김미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삼재는 가까운 곳 가셔서라도 꼭 푸는 게 나아. 왜냐면 좋은 운기도 지금 나한테는 찾아왔기 때문에, 나쁜 악삼재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좋은 운기는 받아들이고 나쁜 운기는 제쳐서 절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 그렇게 해서만 가신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생분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도가 이제 3월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벌써 4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5월, 6월 78년생 48살 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이제 48살 이 말띠분들 3월달, 5월달, 6월달은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보여. 근데 약간의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 이분들 중에 가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 부부간에 어떤 이 트러블 아닌 트러블, 네. 어떤 의견 충돌이 됐던 다툼이 됐던 이런 부분으로 좀 충돌은 있겠으나, 그 외에 내가 일적인 부분으로는 바쁘게 움직여서 돌아갈 수 있는 운기는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이 들어왔고, 근데 사실 참 이런 건 있다. 우리가 연월일시 다 보고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48살 이 말띠분들이 작년 갑진년에 좀 힘이 들었지 올해 을사년에는 별로 힘든 수준은 아니에요. 단지 작년 갑진년에 어떤 내가 문제거리, 뭐 관제나 어떤 법원, 경찰서 소송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을사년까지 넘어오는 격인 분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쉼표 찍는 부분이 없어. 계속 달려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적인 어떤 부분에서 계속 달려가는 쉼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 중에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사 움직여도 괜찮아요. 지금 더군다나 3월달, 뭐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이사철이기도 하니까 어떤 집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움직일까 말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일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이렇게 끈기가 있고, 말띠 이 분들이 특히 48살 이분들이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내 일에 대해서 어떤 걸림막 이런 것만 없다면 앞으로 쭉쭉 나간다고 보고, 매매 부분이거나 이사 이런 부분도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운기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간에 서로 식욕 있는 부분, 다툼, 의견 충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식욕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좀 애로는 있겠다 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점을 보러 오신 분 중에 말띠였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48살은 아니고 60세였나 뭐 이랬어. 그러니까 60세 병호생 말띠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48살 말띠분을 찍는 건데, 이 말띠분들이 가정적인 부분에서 좀 항상 좀 풍파가 있다라고 항상 영상마다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그분 역시 가정적인 부분으로 좀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데, 모든 게 다 전화위복처럼 한꺼번에 다 온기가 새로이 들은 거야. 이사도 해야 되고, 일도 뭐 계약하셨는 부분에 대한 일인데 계약 기간도 끝났고, 또 이혼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 삶에 많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돼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 말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분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속이 시원해서 가셨긴 했으나 상황이 나머지는 내가 현실에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밖에 이제 남지는 않은 거고, 또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싸워야 되는 소송 중이었으니까 부부 간의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간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는 속이 시원해서 가셨으나 마음으로는 참 이렇게 애달더라고. 근데 이 48살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몇 살 이런 걸 떠나서 말띠분들이 좀 그런 애로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내 바깥 일도 잘 풀려나가요. 그래서 가하만사성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말띠분들은 부부간의 어떤 부분이거나 또 홀로 계셔서 어떤 새로이 시작하려고 뭐 재결합이든 재혼이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다면 조금 시간을 더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부간에 아예 이혼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직 아니라면 조금 어느 시기는 조금 지날 때까지 조금 참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좀 지혜롭게 잘 넘겨가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가정적인 부분이 조금 편안해야 신간도 편안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나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요. 내 성과물이 나한테 성취욕으로 다가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고 중반기 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한 해가 바뀌었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벌써 흘러서 중반기 때 어떤 좋은 일을 겪는 분들은 그걸로 쭉 밀고 가서 연말까지 이렇게 잘 흐름을 타서 한 해가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중반기부터 시끄러워서 뭐가 힘들어서 개개인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게 또 하반기까지 또 끌고 가게 돼서 나 올 한 해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꼭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걸 떠나서 한 해가 그냥 평범하고 평안한 게 최고다고 봐요. 어떤 대박도 좋고 뭐 또 다 좋은데, 뭐 금전복도 좋고 뭐 또 뭐 매매든 이사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한 해가 특히 48살 이분 말띠분들한테는 평범하고 평안한 게 을사년에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말띠분들, 이 48살 이제 무호생분들이죠. 무호생분들 가정이 조금 평안하셔서 좀 지혜롭게, 원래 이 말띠분들이 좀 지혜로워, 생활력도 강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끈을 놓는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지금 2025년 상반기다 보니까 2025년 상반기 77년생 49살 뱀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사생 분들은 이제 77년생인 거죠. 이제 정사생 분들, 49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각각목 가셔서 좀 점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 올해 뱀의 해운년에 뱀이 만났어요. 네. 뱀띠가 마찰, 충돌, 부딪힘, 깨짐, 말 그대로 상충이 될 수도 있는, 진짜 도 아니면 모 이렇게 갈려질 수 있어, 운대가. 근데 이 정사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차분한 듯 보이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추진력이 있어서 한번 내가 딱 선택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거에 무조건 옆도 안 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향들이거든요. 이 정사생분들이. 어떤 장점, 모든 띠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올해는 급하게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 댓글에 보면
이 정사생 분들도 그렇지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고 올해는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감사한 댓글도 많이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악담을 해라. 이런 댓글도 있어. 근데 댓글에 어떤 연연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사생이 1월 1일 날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정사생 이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이 느껴져. 아, 그래요? 상반기 때 어떤 운세적인 부분에서는 정사생 분들 좀 힘을 내라 라는 얘기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거를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중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슬슬 시작은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딪힘, 마찰, 충돌, 상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뭔가가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첫째 관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심사숙고하듯이 뭔가 잘 하셔야 돼. 어떤 관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부분으로 소송하는 부분에 관제가 될 수 있고, 아주 간단한 부분에 접촉사고였는데 실갱이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험회사 처리하면 간단한 거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서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관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그게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개념이거나 이런 부분에 어떤 관제가 될 수 있고, 이 관제라는 자체가 꼈을 때는 나의 상황에 나의 환경에 어떤 걸로 칠 수 있는 건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라고 했어. 근데 건강이라는 거는 내 마인드 컨트롤, 정신적인 부분, 또 마음적인 거, 또 아픈 거, 다치는 거, 질병, 사고를 우리가 다 건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 근데 사고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걸 사고라고 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한다고 될 건 아니야. 근데 다른 부분은 건강검진 같은 거 잘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정사생 분들이 이런 관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작년, 재작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올해 터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사생 분들은 혹시 내가 작년, 재작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나 한번 둘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설 같은 거, 입설, 구설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냥 아유 걔가 짓거니 하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 다른 부분은 이 정사생 분들은 일적인 부분은 나는 너무 괜찮다고 봐. 사업이 하시는 분이 됐던, 자영업 하시는 분이 됐던. 근데 사실 경기가 지금 많이 너무, 나라도 시끄럽지만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난리가, 지금 나라가 난리도 아닌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게가 몇 번을 한 해에 바뀌는지 몰라. 그 정도로 이제 애로가 많으시고 힘이 드실 텐데, 이 정사생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는 유지돼서 잘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일적인 직장으로 관직 쪽에 계시든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는 안정선을 타는 게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안정선을 타는 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이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직장을 이제 변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잘 머물러서 그냥 유지해서 잘 지켜가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운때가 다가왔을 때는 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사생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안 좋은 부분은 잘 비껴나가고 심사숙고할 건 하고 주의할 건 주의하시되 일적인 부분 그래도 금전 일은 뭐 의식주니까 금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잘 흘러가요. 근데 이분들 이제 주식 뭐 이런 부분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셔라 뭐 이런 걸 떠나서 큰 기대라기보다는 그 기대치가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내려야 될 거예요. 그 주식에 대한 부분 빼놓고는 일적인 부분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반기는 우리 정사생분들이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정사생분들 성격 급해. 그치만 조금 돌다리를 두들려서 조금 여유를 갖고 갑시다. 그러면은 중반기만 잘 넘어가면 중반기 그래봤자 뭐 3, 4개월밖에 안 돼. 한 달도 힘든데 뭐 3, 4개월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하반기를 좀 기약하고 잘 흘러가시자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